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날 점점 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도 이제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다들 그렇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관절 통증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몸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관절과 연골, 힘줄과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몸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40 이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고 60을 넘기면서 관절 통증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라고 느끼는 분들, 운동을 해도 관절이 먼저 아픈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비싼 영양제로만 보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닌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고소한 안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콜라겐이 가득 들어있는 의외의 음식입니다. 특히 60 이후 관절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의 진짜 이유와 콜라겐이 많은 음식의 조건, 그리고 황태 껍질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은 닳고 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연골이 닳았다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연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골을 붙잡고 지탱해주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관절과 연골을 그물처럼 감싸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충분할 때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큰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을 지나면서 몸속 콜라겐 합성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60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 시기가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침에 움직이기 힘들어지며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오래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진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가릴 뿐 관절을 지탱하는 재료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관절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콜라겐이 조금씩 줄어든 결과입니다. 즉, 관절이 아프다는 건 이미 몸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제대로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관절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콜라겐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해야 의미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콜라겐 영양제입니다. TV 광고나 주변 이야기에서도 콜라겐만 잘 챙기면 관절이 좋아질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콜라겐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그대로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잘게 분해된 뒤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형태로 흡수됩니다. 문제는 이 분해 과정이 모든 콜라겐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 구조가 크고 단단해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몸에서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류에서 얻은 콜라겐은 분자 구조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와 흡수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콜라겐이라도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 몸에서 느끼는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입니다. 콜라겐을 보충할 때 이 점을 모르고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효과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흡수가 잘 되는 어류 콜라겐을 굳이 영양제로만 섭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어류 콜라겐이 풍부한 의외의 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황태 껍질입니다. 황태는 생명태를 차가운 바닷바람에 말려 만든 식품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특유의 맛과 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황태는 살이 부드럽고 국물 맛이 깊어 해장국이나 찌개로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황태의 살만 먹고 껍질은 별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태 껍질에는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황태가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껍질 속 콜라겐은 구조가 더 잘 풀리고 몸이 쓰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황태 껍질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다른 동물성 콜라겐보다 흡수 측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겉보기에는 질기고 투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관절과 연골에 필요한 재료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태 껍질을 버리거나 국물용으로만 쓰던 분들도 요즘에는 따로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태 껍질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식재료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황태 껍질에 들어있는 콜라겐이 실제로 관절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황태 껍질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우리 관절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관절은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연골이 있고 연골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여러 조직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이때 콜라겐은 연골의 틀을 만들고 관절을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충분하면 관절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되고 움직일 때 마찰과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의 탄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황태 껍질에 들어있는 어류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잘게 분해되어 몸에서 사용하기 쉬운 재료로 바뀝니다. 이 재료들은 관절과 연골, 힘줄과 뼈에 차례로 공급되어 마치 오래된 구조물을 조금씩 보수하듯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황태 껍질 하나로 관절이 바로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서 관절에 필요한 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 통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 껍질은 이미 심하게 다른 관절을 되돌리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관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아플 때가 아니라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황태 껍질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황태 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질기지 않고 맛있으면서도 관절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태 껍질이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그냥 딱딱한 상태로는 먹기 어렵고 잘못 조리하면 질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 껍질 볶음입니다. 황태 껍질을 4에서 5cm 정도로 자른 뒤 찬물에 약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볶았을 때 질겨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물에 불린 뒤에는 물기를 가볍게 짜고 간장과 마늘, 참기름을 조금 넣어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면 됩니다. 이때 오래 볶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껍질은 다시 질겨지기 시작합니다. 2번째 방법은 황태 껍질 튀김입니다. 튀김은 바삭한 식감을 살려 간식이나 안주로 먹기 좋은 방식입니다. 황태 껍질에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기름에 짧게 튀겨주면 됩니다. 튀긴 후에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 자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볶음이든 튀김이든 양념을 과하게 하거나 자주 먹게 되면 열량과 지방 섭취가 금세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태 껍질은 약처럼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간식처럼 소량으로 꾸준히 먹는 음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황태 껍질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과 과하게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황태 껍질 역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고 드셔야 합니다. 먼저, 튀김이나 볶음으로 먹을 경우 조리 과정에서 기름과 양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태 껍질 자체보다 열량과 지방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먹다가 체중이 늘어나면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먹기보다는 소량을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입니다. 황태는 생명태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생선이나 어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태 껍질을 드신 뒤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복통이나 설사, 심한 경우 호흡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태 껍질은 관절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연골이 심하게 닳았거나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치료의 대체가 아니라 관리의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점만 잘 지키신다면 황태 껍질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관절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황태 껍질을 특히 어떤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황태 껍질은 어떤 분들께 가장 잘 맞을까요? 먼저 60 이후에 관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 영양제를 먹고는 있지만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약이나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천천히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황태 껍질은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뿐 아니라 피부나 뼈 건강도 함께 신경 쓰고 싶은 분들입니다. 황태 껍질에 들어있는 어류 콜라겐은 한 곳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초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름진 안주나 자극적인 간식 대신 조금이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튀김으로 먹더라도 양만 조절하면 과자나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생선이나 명태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 체중 관리가 절실한 분, 이미 관절 통증이 매우 심한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태 껍질보다 전문의 상담과 치료 계획이 먼저입니다. 황태 껍질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맞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던 재료가 조금씩 줄어든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약으로만 보충해야 하는 특별한 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황태 껍질은 그 중에서도 어류 콜라겐이 풍부하고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물론 이 음식 하나로 관절이 기적처럼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몸에 필요한 재료를 조금씩 채워주는 습관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식 하나를 고를 때, 안주를 선택할 때 황태 껍질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절 관리는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앞으로 관절 건강을 위해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절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관절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황태 껍질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관절에 필요한 재료를 꾸준히 채워주는 데에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꾸준히 관리하느냐입니다. 관절은 한번 닳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더 빨리 닳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몇 달 뒤, 몇 년 뒤 걸음걸이와 일상 움직임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을 더 빨리 닳게 만드는 의외의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웰빙 스토리 한정영 박사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